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괜찮다라는 안심을 해도 될까요? 방금 이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는 기간이 뭐 길어야 일주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복용하게 되지만 사실 두통은 그런 특별한 기간이 있는 건 아니다 네. 보니까 더 괜찮을까?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통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게요. 이 약물 과용성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특이한 점이 과용량으로 뭐 일부러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적절한 용량으로 알맞게 복용했는데 꾸준히 복용하다가 중단을 하면 생기는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복용을 하다가 약을 딱 끊어버리면 두통이 또 너무 심해지니까 계속 복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여기 있는 이 약들이 다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진통제들이잖아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15일 이상 그렇게 해서 드시지는 않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약을 드시다 보면 네. 그런 걱정 많이 될 수 있는데 15일 이상 약 드실 정도면 사실 다른 어떤 이상이 있는지 한번 맞아요. 의심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쵸, 이제 그러면. 그쵸. 네. 네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아플 때 뭐 머리가 아프든 아니면 다른 쪽의 통증 때문에 약을 네. 이제 드시는 경우에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에 막 4개, 5개, 네. 여러 개를 드시는 분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이런 분들도 사실 드시면서 걱정은 하시거든요. 네네. 예, 그냥 편하게 드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예, 무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진통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 진통제를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이제 올바른 용법대로 복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루에 최대 용량을 지켜서 복용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이제 4개, 5개라고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성분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이 성분은 되고 이 성분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타이레놀이잖아요. 이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 같은 경우에는 4g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이게 몇 알이죠? 그럼 8알이 되죠. 그쵸. 네. 500mg이니까 8알. 수학 시간이네요. 네, 그렇죠. 650mg이에요. 그럼 몇 알일까요? 이거는 이제 6알까지 그쵸. 가능한 거죠. 그쵸. 6알까지 가능하고,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허가 그 기준으로 치면 3200mg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나와 있는 게 한 알에 200mg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0mg 함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알. 그쵸. 많게 네, 느껴지네요. 16알까지 복용이 가능하고, 근데 요즘에 또 함량을 높여서 고함량으로 한 알에 400mg짜리가 나와 있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니까 네. 이제 8알이 되죠. 그쵸, 네. 그쵸. 굿잡. 네. 네, 8알까지 돼서 이 200mg 함량과 400mg 함량의 약을 본인이 헷갈리지 않게 어떤 약을 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나프록센 같은 이 성분 같은 약은 하루에 이제 1250mg이거든요. 이게 한 알에 250mg 함량이에요. 그러면은 5알까지. 그쵸, 5알이고, 이거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에 1200mg이에요. 이게 한 알에 지금 이게 300mg이 함유되어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알까지. 네, 굉장히 다양해요. 진짜 최소로 4알부터 많게는 16알까지.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분을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 4, 5알까지는 복용이 가능한 약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주 진통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네. 성분만이 아니고 네네. 말이 꼬이네요. 미리수까지 네. 좀 확인을 해서 그쵸. 예, 작은 용량이라면 조금 더 여유 있이 네네. 예, 조금 용량이 고용량이면 거기에 맞춰서 좀 줄이는 것이 네네.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서 이제 약국에서 흔히 판매하는 환으로 된 소화제 있잖아요. 예. 자주 먹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예, 어떨까요? 이게 환으로 된 소화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게 한방 생액제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위장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소화분비액을 촉진하는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이 소화불량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마다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이것도 너무 자주 드시게 된다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게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소화력은. 그래서 평소에 과로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또 흡연과 같은 거, 카페인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특히 또 식생활에 많이 밀접해 있거든요. 보시면 빨리 드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또 야식을 즐기신다던가 또 자주 과식을 하신다던가 그리고 음주를 또 좀 많이 하신다던가 그런 것도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5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뭐냐면은요. 두통이 있는 분이 이제 집에 우먼스 타이레놀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종류가 많이 있는데 네. 일반 타이레놀처럼 혹시 급하기 때문에 그냥 대신에 복용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네. 주셨는데 네. 미리 이제 사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약을 한번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우먼스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레놀 함량이 이제 파마브롬이라는 이뇨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타깃을 이렇게 여성 생리통에 좀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리통으로 인한 그 부종이라든지 그리고 유방 그 팽만감 그리고 복부 팽만감들을 좀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질문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우먼스 타이레놀만 집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두통일 때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약만 있다 집에 상비하고 이 약만 있었다 그러면 복용하실 수는 있어요. 복용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적절한 선택은 아닐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복용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에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 두통이 평소에 있다면 상비약을 잘 구비해 놓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채널 약 먹을 시간에 두 약사님께 약국에서 흔히 우리 접할 수 있는 진통제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안전한 복용법 그런 좋은 내용을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약사님께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네. 랜선 통한 약 상담소 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네.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저 작년에도 네네. 출연해 주신 것 네. 같은데 네. 드릴 말씀 있으시면 소감 아. 어떤 느낌이셨나요? 일단 한 번 더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라서 뭐 맞습니다. 약사님들도 네. 힘들고 이제 일반 분들도 여러 가지 네네. 프로그램 참여가 힘들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접할 수 있어서 그래도 좀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작년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좀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좋은 네. 네. 불러주시면 기꺼이 다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약사님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진통제 이런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이런 진통제 선택할 때 어떤 생각 아니면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네네네. 당부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많이 줄이고 줄여서 좀 이렇게 엑기스. 네, 그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진통제는 참 저희가 많이 질문을 들어요. 그쵸.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이런 양력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음. 또 체질 상태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뭐가 좋다 이렇게 딱딱딱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 이 약사 상담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사실 편의점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간질환이라든지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되게 치명적인 약이고요. 실제로 이런 부작용 보고가 많이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약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올바로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국을 잘 이용해 주시고 네. 단골 약국도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약국을 하는 입장이지만 약사님들과 주민들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런 두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을 구했을 때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약 선택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약국 약사님과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친해지시라는 거.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자, 벌써 이제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네.
약은 사실 그 자체로도 유익한 점도 있고요. 또 유해한 점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약을 조제를 하거나 또는 구입을 할 때 약사님과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 상담을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뭐 처방약의 이름 같은 것들도 알려주실 수 있고요. 효능 같은 게 이제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약봉투 같은 것들도 받기도 하니까 또 약사님께서 중요한 사항 같은 것들은 한 번도 뭐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강조해 주실 수 있거든요. 또 뿐이 아니고 일반 약품 같은 경우에도 약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꼭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하고 뭐 세세하게 개인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약국에 가시면 명찰을 달고 계시는 예, 약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예, 명찰 달고 계시죠? 네. 그래서 꼭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약사님이 예, 약사님인지 왜냐하면 요새 보면은 그냥 보기에는 약국이고 약사님이신데 사실은 한약사님들도 사실 좀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정말 전문적으로 약에 대해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예, 그 약사님인지 확인하시는 거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확인해서 예, 저희에게 약을 받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가 설명하는 약사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네. 약국 가시면 꼭 약사님인지 확인하시고 약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이상 약 상담소 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